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산길을 휘감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구불구불 이어진 길은 마치 잊혀진 기억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인적 드문 이곳은 늘 고요했지만 한지훈에게 이 길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대기업의 유능한 변호사였다. 그의 삶은 2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산속을 헤맸다. 그의 마음은 황량했고 사랑하는 아내 김선아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슬픔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2년 전 그날 선아는 이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선아는 베테랑 운전자였다. 그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갇혔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낡은 등산화를 신었다. 낡은 오두막은 먼지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선아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선아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선아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그의 품에 안겼던 슬프고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선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이 뒤틀렸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그의 반려견 희망이 였다. 희망이는 선아가 어릴 적부터 키워온 점원 셰퍼드로 선아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 충직한 개였다. 선아의 죽음 이후 희망이는 주인을 잃은 슬픔에 빠졌고 매일 선아가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선아를 기다렸다. 2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희망이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희망이를 기적의 개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그를 불운의 상징처럼 여겼다. 그날 밤 지우는 늦은 시간까지 산길을 걷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낮은 낑낑거리는 소리. 지훈의 귀가 쫑긋 섰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구불구불 이어진 길모퉁이를 돌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마리의 개가 웅크리고 있었다. 점원 셰퍼드였다. 녀석은 온몸이 흙투성이로 털은 엉망으로 엉켜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간절했다.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마치 지훈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은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다. 지훈은 그 개를 한눈에 알아봤다. 희망이었다. 2년 동안 선아가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선아를 기다리던 희망이었다. 희망이는 녀석의 주인이 아니었지만 지훈은 녀석에게 다가갔다. 희망이의 눈빛은 지훈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마치 지훈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희망가, 내 희망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년간 잊고 살았던 아내의 흔적을
녀석에게서 발견한 것이다. 희망이는 지훈의 품에 안겨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몸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떨림이 느껴졌다. 녀석은 지훈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핥았다. 흉터는 어릴 적 지훈이 넘어져 다친 상처였다. 희망이는 마치 그 흉터의 의미를 아는 듯 그곳을 핥으려 했다. 지훈은 희망이의 행동에 의아했다. 희망이가 왜 자신의 손목 흉터에 집착하는 걸까 그때. 희망이의 목덜미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목걸이 안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신이 보였다. 뱀이 뙬리를 튼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다. 지훈은 그 문양을 한눈에 알아봤다. 2년 전 선아의 죽음 이후 사고 현장에서 희미하게 발견되었던 알 수 없는 금속 조각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악몽 속에서 본 그림자의 손목에도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럴 수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희망이는 지훈의 눈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희망이는 마치 선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녀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희망이의 눈물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개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2년 전 선아를 잃었던 그날의 아픔, 그리고 진실을 알리려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희망이의 눈물은 지훈의 차가웠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직감했다. 희망이는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선아의 마지막 흔적이자 2년 전 그날의 진실을 품고 있는 존재였다. 그는 희망이와 함께 선아의 흔적을 쫓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던 지훈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몸은 쇠약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2년 전 아내 선아의 죽음, 그리고 희망이가 모래늪에서 그를 구한 뒤 보였던 이상 행동, 뱀 문양 표지판의 의미로 가득했다. 희망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마치 숲의 정령처럼 지훈이 잊고 싶었던 진실을 향해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아내 김선아는 밝고 다정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삶의 전부였다. 2년 전 그날 그녀는 그와의 결혼 1주년 기념 여행을 가던 중 이 산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지훈은 믿을 수 없었다. 선아는 베테랑 운전자였고 이 길은 그녀가 수없이 지나다니던 익숙한 길이었다. 그녀의 죽음 뒤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지훈은 희망이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양을 떠올렸다. 뱀 문양은 선아의 수첩에도 그려져 있었다. 선아는 뱀 문양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혹시 그 프로젝트가 선아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아버지의 옛 동료인 박영식 탐정에게 연락했다. 박영식 탐정은 지훈의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고 은퇴 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박영식 탐정에게 뱀 문양 표지판에 대해 물었다. 박영식 탐정은 뱀 문양 표지판이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있었지만 그 의미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훈에게 이 산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검은 계곡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검은 계곡은 예로부터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뱀 문양은 검은 계곡의 입구를 지키는 표식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선아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곳이 검은 계곡이었다.
혹시 선아가 검은 계곡에 갇힌 것은 아닐까? 그리고 뱀 문양은 검은 계곡의 비밀을 풀 열쇠일까?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희망이는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녀석의 낮은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지우는 희망이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희망이는 왜 그를 모래 늪에서 구한 것일까? 왜 뱀 문양 표지판을 가리켰을까? 희망이는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그의 꿈을 함께 꾸는 듯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그때 지훈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2년 전 선아가 죽던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선아가 캄캄한 숲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쫓는 거대한 그림자는 뱀처럼 꿈틀거렸고 그 그림자의 손목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수첩은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다. 지우는 화들짝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 같았다. 희망이가 그의 옆에 앉아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지훈의 꿈을 함께 꾼 듯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희망이는 지훈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지훈의 손목을 핥았다. 지훈의 손목에는 뱀 문신이 없었다. 하지만 희망이는 마치 그의 몸에 뱀 문신이 있는 듯 그곳을 핥았다. 지훈은 희망이의 행동에 의아했다. 희망이는 왜 자신의 손목을 핥는 걸까? 그리고 뱀 문양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훈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직감했다. 희망이가 그를 모래 늪에서 구하고 뱀 문양 표지판을 가리킨 것 그리고 자신의 악몽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선아의 죽음에는 분명 감춰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그리고 희망이는 그 진실을 밝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었다. 지우는 희망이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양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다. 뱀 문양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지도를 암시하는 듯한 복잡한 선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박영식 탐정에게서 들었던 검은 계곡의 전설을 떠올렸다. 검은 계곡은 산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의 장소에 있다. 그 장소는 어디일까? 지우는 희망이의 안내에 따라 뱀 문양을 해독하기 위해 산 곳곳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희망이는 지훈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지훈에게 길을 안내하려는 듯 특정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곤 했다. 희망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걷는 듯 망설임 없이 전진했다. 며칠간의 탐색 끝에 그들은 산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은 동굴 입구를 찾아냈다. 동굴 입구는 칡넝쿨과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이는 낑낑거리며 동굴 입구를 향해 몸을 비볐다. 녀석은 마치 이곳이 바로 검은 계곡의 입구임을 알리는 듯했다. 지우는 칡넝쿨을 헤치고 동굴 입구를 열었다. 동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지우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동굴 안으로 진입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고 길었다. 바닥은 축축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새우산하게 울렸다. 희망이는 지훈의 곁을 맴돌며 그를 안내했다. 녀석은 마치 과거의 길을 기억하는 듯 망설임 없이 전진했다. 얼마쯤 안으로 들어갔을까? 동굴 끝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빛이 나는 곳으로 향하자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고대의 유적지 같았다.
거대한 석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벽면에는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공간 중앙에는 거대한 석관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석관에 다가갔다. 석관은 낡고 이끼가 가득했지만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은 뱀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곳이 바로 검은 계곡의 비밀 장소였다. 그리고 이곳에 선아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김선아가 남긴 쓰레기가. 지훈은 화들짝 돌아섰다. 동굴 입구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2년 전 그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그림자 같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차갑고 잔혹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수연. 2년 전 선아의 사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간부였다. 최수연, 내 놈이 선아를.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최수연은 비웃듯이 웃었다. 그깟짓 계집애 하나 사라진 게 뭐가 대수라고. 이 모든 것은 블랙 스네이크를 위한 것이었다. 이제 검은 연못의 비밀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지훈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섬뜩한 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희망이는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최수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지훈이 희망이를 제지했다. 지훈은 희망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희망이는 선아의 마지막 희망이자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는 희망이를 보호해야 했다. 지하 동굴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수연의 비열한 웃음과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진우를 짓눌렀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선아의 죽음, 희망이의 간절한 외침, 그리고 2년 전 그날의 악몽,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희망이는 진우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최수연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진우는 희망이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최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최수연은 진우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빼들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진우는 희망이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최수연은 진우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희망이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최수연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하게 웃으며 실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작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박지민, 진우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2년 전 실종된 바로 그 아이였다. 그녀는 박수연 형사의 딸이었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블랙 스네이크 스프레이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최수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블랙 스네이크는 그들의 조직, 즉 아난타의 다른 이름이었다. 진우는 충격에 빠졌다. 박지민이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최수연은 박지민을 이용해 블랙 스네이크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희망이는 지민이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최수연은 유리관을 향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유리관 안의 액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잠들어 있던 지민이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지민이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안 돼, 저 아이를 깨우면 안 됩니다. 진우가 절규했다. 저 아이는 아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진우는 최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최수연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에너지가 진우를 덮쳤다. 진우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최수연은 진우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놈의 아내처럼 여기서 죽어라. 최수연은 진우의 목을 움켜쥐었다. 진우는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선아와 희망이, 그리고 지민이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희망이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희망이가 최수연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최수연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최수연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희망이는 지민이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희망이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희망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그왕!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 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지민이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민이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희망이는 지민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지민이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최수연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블랙 스네이크, 나의 꿈이. 그 순간 박영식 탐정이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박영식 탐정은 진우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최수연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최수연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블랙 스네이크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그는 지민이를 납치하여 그녀의 특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희망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비밀을 지키려 했음을 털어놓았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진우는 지민이를 끌어안았다. 지민이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진우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지민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지민이의 부모는 진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희망이의 희생과 선아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희망이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선아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희망이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희망이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수연의 비열한 웃음과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진우를 짓눌렀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선아의 죽음, 희망이의 간절한 외침, 그리고 지민이의 창백한 얼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희망이는 진우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최수연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진우는 희망이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최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최수연은 진우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빼들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진우는 희망이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최수연은 진우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희망이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최수연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하게 웃으며 실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작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박지민, 진우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3년 전 실종된 바로 그 아이였다. 그녀는 박수현 형사의 딸이었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오블랙 스네이크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최수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블랙 스네이크는 그들의 조직, 즉 아난타의 다른 이름이었다. 진우는 충격에 빠졌다. 박지민이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최수연은 박지민을 이용해 블랙 스네이크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희망이는 지민이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최수연은 유리관을 향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유리관 안의 액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잠들어 있던 지민이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지민이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안 돼, 저 아이를 깨우면 안 됩니다. 진우가 절규했다. 저 아이는 아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진우는 최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최수연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에너지가 진우를 덮쳤다. 진우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최수연은 진우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놈의 아내처럼 여기서 죽어라. 최수연은 진우의 목을 움켜쥐었다. 진우는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선아와 희망이 그리고 지민이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희망이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희망이가 최수연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최수연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최수연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희망이는 지민이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희망이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희망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닫힌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쿠앙!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 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지민이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민이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희망이는 지민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지민이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최수연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블랙 스네이크, 나의 꿈이 그 순간 박영식 탐정이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박영식 탐정은 진우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최수연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최수연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블랙스네이크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그는 지민이를 납치하여 그녀의 특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희망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비밀을 지키려 했음을 털어놓았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진우는 지민이를 끌어안았다. 지민이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진우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지민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지민이의 부모는 진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희망이의 희생과 선아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희망이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선아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희망이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희망이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수연의 비열한 웃음과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진우를 짓눌렀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선아의 죽음, 희망이의 간절한 외침, 그리고 지민이의 창백한 얼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희망이는 진우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최수연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진우는 희망이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최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최수연은 진우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빼들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진우는 희망이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최수연은 진우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희망이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최수연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하게 웃으며
실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작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박지민, 진우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3년 전 실종된 바로 그 아이였다. 그녀는 박수현 형사의 딸이었다. 가미다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블랙 스네이크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최수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블랙 스네이크는 그들의 조직, 즉 아난타의 다른 이름이었다. 진우는 충격에 빠졌다. 박지민이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최수연은 박지민을 이용해 블랙 스네이크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희망이는 지민이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최수연은 유리관을 향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유리관 안의 액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잠들어 있던 지민이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지민이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안 되죠. 아이를 깨우면 안 됩니다. 진우가 절규했다. 저 아이는 아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진우는 최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최수연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에너지가 진우를 덮쳤다. 진우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최수연은 진우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놈의 아내처럼 여기서 죽어라. 최수연은 진우의 목을 움켜쥐었다. 진우는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선아와 희망이 그리고 지민이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희망이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희망이가 최수연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최수연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최수연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희망이는 지민이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희망이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희망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지민이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민이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희망이는 지민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지민이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최수연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블랙 스네이크, 나의 꿈이. 그 순간 박영식 탐정이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박영식 탐정은 진우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최수연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최수연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블랙 스네이크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그는 지민이를 납치하여 그녀의 특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희망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비밀을 지키려 했음을 털어놓았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진우는 지민이를 끌어안았다. 지민이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진우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지민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지민이의 부모는 진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희망이의 희생과 선아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희망이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선아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희망이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희망이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진우는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을 소탕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맥스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맥스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박영식 탐정은 진우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고 구출된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는 진우의 활약에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최수연과 그의 배후 세력인 아난타 조직의 핵심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잔혹한 블랙 스네이크 프로젝트와 뱀의 눈물낫을 이용한 세계 지배 야욕은 만천에 드러났고 세상은 그들의 악행에 경악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진우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로 다짐했다. 진우는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맥스의 펜던트가 부여한 새로운 능력, 즉 위험을 감지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리가 되기로 결심했다. 박영식 탐정은 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진우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블랙 스네이크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우와 박영식 탐정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맥스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진우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맥스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진우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블랙 스네이크 프로젝트들을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진우와 박영식 탐정은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진우와 박영식 탐정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진우는 맥스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진우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진우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진우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사는 진우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맥스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박영식 탐정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박영식 탐정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맥스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박영식 탐정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진우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사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박영식 탐정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사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블랙 스네이크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진우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진우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진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맥스의 희생과 지혜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박영식 탐정, 그리고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지혜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맥스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맥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아난타 조직의 모든 잔당들이 체포되고 블랙 스네이크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오랜 혼란과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연일 정의의 승리를 보도했고 이진우는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맥스와 지혜, 그리고 구출된 아이들의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진우는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맥스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맥스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맥스의 힘은 그에게 민첩한 움직임,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박영식 탐정은 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진우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바물리임 블랙 스네이크 프로젝트 버초 아재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우와 박영식 탐정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맥스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진우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맥스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진우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블랙 스네이크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진우와 박영식 탐정은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진우와 박영식 탐정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잠이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진우는 맥스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진우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진우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진우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사는 진우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맥스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박영식 탐정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박영식 탐정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맥스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박영식 탐정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진우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사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박영식 탐정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사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블랙 스네이크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진우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진우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진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맥스의 희생과 지혜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박영식 탐정, 그리고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지혜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맥스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맥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